허평환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단기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셔서 특히 군가를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군님. 아, 그래요? 네, 그 군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뭐 군인들이야 네. 당 군가를 좋아해야죠. 네. 군에서는 삼성이 있어야 한답니다. 아. 군인 부대는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총소리, 총성. 총성. 그다음에 군화소리, 예. 훈련함, 네. 우선탄 군화소리, 신발소리. 그리고 군가소리. 예. 이 삼성이 있을 때 네. 그 부대는 사기왕성하고 싸워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그 군가를 좋아했어요. 예. 그럼 와서 군가 나오니까 나도 신났죠. 네. 그 이번에 그 단기국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했으면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 참석하고 나서 느낌이. 참 제가 갈 때도 예. 참가할 때도 지금 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예. 이 어떤 정권 투쟁이 아니고 체제 투쟁인데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못했어요. 예. 근데 점차 그 위기를 느끼고 우리 애국 시민이 모이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희망이 여기 있구나. 네. 싸워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걸 느꼈어요. 내 예. 현장에 나가서. 네. 그 예편하신 지 좀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약간 몇 년 되셨습니까? 예편하신 지는 이제 2008년 11월 말로 예, 했으니까 이제 그 9년. 예, 군인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그 군복 차림으로 또 나오시고 첫날 동대문에서 뵐 때는 그냥 코트 차림이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단기국 집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걸 보고 촛불 집회. 촛불 집회 1차, 2차, 3차 현장을 내가 다 가봤어요. 직접요? 가봤죠. 네. 저는 그거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 1차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예. 순수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정치적으로 문제가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북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세력에 의해서 앞으로 전국이 급속도로 반대한민국 네. 바로 그런 다음 정권을 종북 세력이 잡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늘 그들이 말하는 연방대통이라고 예. 적화하는 이 단계를 모임으로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글을 썼죠. 글을. 어디다 썼습니까? 브레이크 뉴스. 예. 브레이크 뉴스에다가 네.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하는 그 고뇌를 내가 글로 썼어요. 네. 그랬더니 그 브레이크 뉴스에서 이제 보수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하더라고. 오, 예. 내가 3차 집회까지 딱 보고 그 글을 썼어요. 예. 1차, 2차 집회는 네. 그 민노총, 예. 그 다음에 정교조, 예. 해직된 통진당, 민노총이 중심이 되면서 통진당. 얘들은 북한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령받아 움직이는 세력이고 네. 거기 나오는 글을 보면서 이 심각하게 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글을 썼는데 네. 이 글을 봤는지 그러고 이제 동대문 그 주옥순 씨가 회장이 엄마부대 회장이 예. 모임에 와서 시국 강연 해달라고 내가 그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걸 이거 뉴델리 안에서 기사로 예. 뉴델리. 아주 정확하게 그 핵심을 내놨다. 예. 이걸 봤는지 그 신용표 예. 신망연대 그 부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와서 좀 장군님 연설해 주겠냐고 그래서 나 기억이 나겠다. 왜? 네. 이 위기의 심각성을 국민한테 알려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나간 거예요. 특히 동대문에서 첫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그랬죠. 클릭도 지금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그 그림을 한 1000여 명 길거리 청중 앞에서 내가 연설 처음 한 거예요. 노상 연설이요. 그전에는 뭐 조국순이 할 때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태극기를 들고 온 그 국민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분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예. 첫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그 당시 탄핵 얘기 안 나왔어요. 네. 설쩍설쩍 나올 때고 무조건 하야하라 물러나라 할 때였어요.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 나온 언론에 나온 모든 게 사실을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물러날 것은 절대로 그런 제목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메시지 줬고 두 번째 이 촛불 세력에 의해서 저렇게 그 야단을 치는데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침묵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이 옳은 것으로 되면서 예. 이 자유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 여기서 침묵하는 곧 죽음이라고 내가 경고한 겁니다. 아, 예. 아, 침묵은 죽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침묵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네. 촛불을 덮어버리라고 그래서 꺼버리라고 그랬어 내가. 예,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 전달했고 예. 그 다음에 차기 19대 대통령을 반드시 우리 태극기 세력을 만들어서 예. 이 조국 대목을 지켜야 한다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내가 전달한 겁니다. 예. 그래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이나 네. 하야나 예. 이 주장은 헌법에도 맞지도 않고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여기서 무너지는 곧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예, 거다. 예. 하는 그래서 침묵하면은 죽는 것이다.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내가 예. 메시지를 전달했죠. 예, 그 메시지가 참 처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막 동분서주 달려가고 할 때 참 그 뭐 멘붕 상태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많이 달래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도 처음에 이제 언론에 막 나와가지고 예. 최순실이가 연설문을 뭐 수중행위 예. 이래서 할 때, 예.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예. 그걸 시인을 하시더라고. 예. 예. 그걸 보고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 바로 시인하신 거. 그렇죠. 예. 예. 시인하는 건 좋은데. 아, 미안합니다.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럼요. 그거는 예. 연설문을 네. 그 자기가 믿는 그 측근에게 예.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예. 대통령 연설문은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이게 대내 공개되고 네. 또 연설문 집으로 영원히 남고 전 세계 다 나갑니다. 예, 예.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토시 하나, 예. 문장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 오랫동안 알고 지낸 최순실, 그 최순실이 또 보통 여자입니까? 네. 대통령을 최근에 40년간 개인적으로 보필하면서 그분들이 정계 입문시키는 것부터 국회의원 되고 어쩌면 대통령 되는 그 전 과정을 만드는 주연입니다. 아, 예.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지금 떡이 돼 있지만 네. 사실은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난 그래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최순실에게 예. 내가 이 연설문이 밑에 비서관들이 써왔는데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예. 이렇게 되는 건지 네가 네 차원에서 한번 봐달라. 이 부탁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워낙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당황하신 것 같아. 네. 그날 나와서. 예, 그렇죠. 그거 정말- 했는데 참 송구하다는 식으로 하더라고. 아, 예. 야 이거 왜 하시나? 또 좀 있다가 뭐 국회에서 그냥 난리를 치고 국회에서 자기들 출전한 총리를 받아들이고 말이 대통령 이전에 물러나라 하니까 예.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러 가가지고 말이죠. 그럼 5분인가? 국가 원수가 예.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그 수모를 당하고 말이죠.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국기문란입니다. 예, 그걸 보고 내가 글을 쓴 거 아닙니까? 아, 네. 대통령 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약속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정해주는 총리는 받아들이되 당신 주도로 임명하고 당신 주도로 강력 구성해서 전국을 당신 주도로 이끌어 가라. 네. 그러면서 지금 정리하지 못한 종목 세력 척결하고 예. 부패 기회주의 정치자를 척결하라 말이야. 그게 자신 없으면 깨끗이 그냥 하야하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더니 브레이크 뉴스에서 예. 보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네. 정국공 기무사령관 허평한 장군이 예. 보수의 대반격을 선언했다. 이렇게 기사를 빼냈다. 아, 예. 참 아주 절묘한 제목이 됐습니다. 그 언론인들은 게 역시 그거 참 프로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네. 그 제목 하나 그렇게 좌우하는 겁니다. 예. 우리 김종환 사장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게 제목 하나를 딱 들고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그 감탄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고문에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럼 육군 사관에 그 돈이 없어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자라셨어요? 그게 우리 시골에 저희 예. 아버지는 사실은 그 시골에 예. 대장간을 대장간? 대장간을 하시고 성냥간이라는데 그 성냥간 아닙니까? 예, 예. 옛날 뭐 예. 성냥간 하셨고 네. 이제 논 한 10마디, 예. 밭 한 5마디. 그 당시는 그 일기면에 예. 아버지가 최고 기업까지 어찌 보면. 예. 근데 식구가 우리 8남매. 야, 아들 6, 딸 2, 예. 10식구예요. 또 아버지가 다리 저는 불구자였습니다. 아, 장애인이었어요. 예, 예. 산에 나무하러 갔다 어릴 때 야, 넘어져 다쳐가지고 다리를 진 장애인이신데 그래도 그 대장간
그 승량한 대장간 기술을 배워가지고 예. 이 팔레면을 먹여 살렸단 말입니다. 예. 몇째십니까? 그러면 형제간 중에서? 나는 그 누님부터 해서는 셋째고 예. 아들로는 둘째인데 예, 예. 이제 그 나는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예. 그 시골에서 예. 운이 좋았던지 내가 나름대로 내가 그 목표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도 제대로 갔고 고등학교는 참 그 서부 경남 최고인 그 진주고등학교를 갔어요. 네네. 근데 그 학교에 갔는데 예. 동생들이 이제 크고 오는 겁니다. 예. 동생들도 학교를 보내고 싶은 보내야 마음이 있습니다. 되는데 예. 내가 대학에 가면은 네. 이 동생들은 중고등학교도 못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우리 공부시키러 삼천포로 왔다가 삼천벌 이사를 나오셨습니다. 나왔죠. 고성이라고. 고승인데 하이men인데 예, 예. 우리 이제 크니까 중학교 공부시키고 하려고 이사를 왔는데 네. 3년 후에 네. 도저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다는 거야.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올 때에 다시 시골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 나도 휴학하고 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복학을 떡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운명인 것 같아. 그때까지는 육군사관학교가 인문계를 모집 안 해서 이공계일만 모집했죠. 그렇죠. 나는 인문계열이거든. 예. 나는 법대로 가가지고 행정고시를 하려고 그랬어. 예. 행정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고 복학을 하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인문계열을 처음 모집한다는 거야. 아, 예. 그럼 내가 응시해서 그냥 합격해서 예. 갔죠. 예. 30기입니까? 그렇죠. 30개로 네, 가는데 그래서 다른 이제 동기생들 정상으로 가는 사람보다 네. 2년이 늦어버렸어요. 예. 남들이 6년 중고등학교를 나는 8년에 끝났어.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사 짓고 예. 고등학교 다니고 육사 다닐 때까지도 예. 주말 되면은 예. 또 방학 때 예. 특히 겨울 방학 때는 먼 산에 가서 1년 6개월 내내 떼를 그 나무를 다 해놓고 그래요. 학교 들어가서 다시. 그럼요. 고등학교 아, 할 때도. 집에 그 살림도 해주고 갔구나. 그러면 오면은 논매야 되고 주말에 방학 때는 여름 방학 때는 그냥 노다지 논이라는 거예요. 예. 엉덩이 물 퍼야 되고 논매야 되고 그다음에 농약 치고 말이죠. 예. 겨울 방학 때는 오면 저 먼 산에 뗄라면 하러 다니고 네. 이러면서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그 당시에 운명적으로 네. 육군사학교로 가게 되더라고요. 예. 예. 사관학교 세기 전에 뭐 특별하게 뭐 포부를 또 가지게 된 이런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생도 2학년 때 여름 휴가 때인데 집에 왔어요. 그날도 이제 그 논에 웅덩이 물 푸고 논 메고 농약 치고 이래가 저녁에 이제 씻고 아버지하고 둘이 예. 마루에 앉아서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느닷없이 내보고 인민족을 평화통일시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한글만 개고 가셨는데 그럼 내가 나도 당을 했죠. 아니 아버지 볼 때 이 촌에서 내가 육사 가니까 저를 대단하게 보시는 것 같던데 세상은 넓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런 큰일 못합니다. 했더니 아버지 중식을 하시고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야. 너는 이름도 그 하게 지어졌고 부모는 자식을 제일 잘한다. 자식을 잘하는 부모인데 내가 볼 땐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해라. 그런 꿈을 갖고 꿈생활을 하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나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도록 그 밤에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둘이서. 그러다가 그 여름밤을 이제 보내고 내가 육사를 또 방학 끝나고 복학을 했어. 쭉 이제 보다가 인간에서 전방에 저 원통 12사단. 12사단 가셨어요. 이재hom은 원통해라. 원동 어떻게 하거나 이거네. 원통해라. 예. 우리 군인 병사나 장교나 부사관이나 원통으로 명령 나면은 펀치볼 들어갔습니까? 아니지 펀치볼보다 더 오른쪽에. 더 오른쪽. 저 12사단 골짜기 갔는데 거기 가서 처음 철책을 딱 들어가는데 예. 대남 방송이 막 나오더라고. 그 대북 방송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그 철책인데 나는 그 철책 처음 봤어요 난생. 그렇습니까? 그 전에 쫙 쳐졌는데 예. 철길 같더라고. 처음 나는 야 이 전방에 무슨 기찻길이 나고 봤더니 기찻길이 아니라 북쪽에서 천 철조망, 남쪽에서 철조망, 중간에 군사 분계선 이 철길 같이 보이더라고. 그럼 나는 못할 병사가 물었어. 야 지금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저 이북놈들이 방송하는 건데 조금만 있으면 한 3주만 지나면 알아듣습니다 이러더라고. 처음 못 알아듣더라. 윙윙 소리마지.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내보고 인민족 통일을 시켰는지 이제 알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 저희 아버지는요
일만 오로지 하시는 분이고 낙이 없었어. 예. 낙이 없었고 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하나 있어서 금성 처음에 나올 예. 때 이거를 새벽부터 일어나서 틈만 나면 그걸 들으시더라고. 네. 그때 이제 북한 애들이 땅굴로 뭐 침투해 들어오고 동해 서해안 들어오고 남북 간에 그 막 하는 걸 보시고 예. 이 민족 이리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내보고 그 통일을 하라. 이런 했던 네. 그래서 아버지 심령을 내가 알겠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군생활을 내내 끝까지 예.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우리 체제로 당연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됩니다. 예. 우리 체제로 통일할 것인가. 예. 이거를 번외하면서 네. 부하 장병들한테 인형교육, 통일교육을 사실 내가 직접 다 시켰어요. 소대장부터 기무사는 끝날 때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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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가 북쪽을 공부하게 되고 우리 남쪽에 예. 북한 지령받고 움직인 종북 세력, 예. 우리 주변국의 움직임 이런 걸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이죠. 예. 예. 내가 연설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원고 없이 그렇게 저 좀 길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는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데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나는 주로 우리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었죠. 예. 옛날에 그 사서상경도 다 읽었고 어, 특히 논어 한문을 일찍 읽었습니까? 아니 뭐 일찍 읽은 건 아니고 네. 우리 서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고등학교쯤 가니까 이제 한번 좀 아, 깨치더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논어 같은 거 특히 그 서경을 내가 읽었어요. 네. 읽고 그 외에 뭐 우리 소위 양식을 기를 수 있는 책들 예, 예. 이런 책들을 내가 다 네. 읽고 우리 군 관련된 이제 전사라든지 네. 리더십에 관계되는 책 예. 그리고 이제 참 군생활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신념의 만행이라는 책 예, 예. 그걸 내가 우연히 그 중2 때 아, 예. 한 권 사가지고 늘 그걸 책상 앞에 놔놓고 중2 때 보셨어요? 아, 한꺼번에 다 하루에 힘들 때 한 예. 줄만 봐도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 그때 신념은 무슨 신념이었습니까? 그 신념은 내가 이 민족을 통일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아, 중2 때요. 선생도 때 아버지한테 듣고 예. 내가 사실 이미 결심을 했어요. 아.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 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전방에 가서 소위 때 가서 보니까 야 왜 우리 민족끼리 말이야 예. 이 젊은 아이들이 예.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예. 자손인데 예. 이리 싸워야 되느냐. 예. 내가 저 철점을 걷어버리고 예. 이 민족 통일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예편하면서 내가 빠른 통일이 행복에 사는 길이다. 이대로 가면 적가 통일된다. 이 책을 출간하고 아,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이 된다는 걸 난 경고하셨습니까? 2008년에 이미 예편하면서 예. 책을 냈어. 수많은 우리 뭐 그동안의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싹 없는데. 너 이대로 가면 적가. 나는 절대로 이대로 가면 북한한테 못 이긴다고 보는 예.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네. 같은 민족이 체제 투쟁을 함에 있어서 네. 이거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상,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예. 우리는 북한한테 2년 전에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념전쟁이었죠. 자, 지금 이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에는 처음에 촛불이 워낙 왕성했잖아요. 그렇죠. 이 촛불 세력은 북한 김일성이가 우리를 먹기 위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을 맞다고 하는 세력들이 주장한 겁니다. 네. 주도. 예. 그거 뭐냐면은 네.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미국 식민지고 네.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연방제 통일하잖아. 예, 예. 이것이 우리 민족 갈 길이라고 가르치고 자본주의는 예.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네. 이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사회주의 네. 체제가 낫다. 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고 아. 공산 통일하자 네. 하는 그 가격 공산 통일 주장 세력이 있고 네. 그보다 살짝 숨겨가지고 네.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연방에 통일하자. 예, 예. 그리고 궁극에서 적하러 가는 겁니다. 네, 네. 이걸 하겠다는 세력이 주도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선량한 국민들이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은 예, 예. 그 본질을 모르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네.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야 3당이 그 엎었고 예. 그래서 100만 집회에 운운한 건데 예. 그 본질은 바로 거기 있다. 예. 이건 분단에서 오는 거다. 예. 통일투쟁에서 오는 거라는 걸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예. 탄기국 집회가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또 이 전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 자체는 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위헌이고 위법이었어요. 국회에서 네. 자기들이 탄핵하겠다고 했으면은 네. 하기 위해서 탄핵감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검 하겠다고 그랬고 네. 청문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특검 구성도 되기 전에 먼저 예. 자기들이 언론에 나오는 그 유언벼 같은 보도 내용하고 네. 1차 검찰에서 조사한 예. 그건 혐의점이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거 얽어놓고 세월호 7시하고 탄핵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까지 엎어가지고 그냥 끼워 맞춰서 헌재에다 남겨놨는데 예. 이 자체가 저는 국회의 국정농단이다. 예. 정말 국회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를 한 거다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 헌재도 네. 이게 오면은 네. 헌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법을 전공한 재판관들이 헌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와 법을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인데 네. 이 절차나 과정을 보면 그날부로 바로 네. 이건 국회에다 되돌려내든지 예. 이 내용 갖고는 할 수 없다고 보내든지 예, 예. 안 그러면 기각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날 당장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헌법 재가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헌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는 거 보면 안 그렇죠. 예. 헌재도 촛불의 눈치를 보고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어? 특검 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아니 이미 넘어갔는데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 거냐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문제는 저는 정치 재판으로 간다고 봅니다. 정치 재판이다. 정치 네. 재판을 가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양심이 살아있다면은 네. 한가닥 희망이 있겠지만 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정치 투쟁인 줄 알고 침묵하고 앉아 있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100% 가게 되고 예. 탄핵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예. 그 당시에 우리가 1516만 명이나 뭐 예. 나왔잖아요. 예. 이 찍은 사람들도 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이 옳다고 되면은 네. 다음 19대 대통령은 그 촛불 세력에 의해서 연방제 통일 세력이 대통령 만들어내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공산화로 간다. 예. 이것이 가장 저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도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푸른히 태극기를 들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지금까지 많이 참여했지만 예. 여기까지 부족해요. 예. 이제 정말 예. 저 방송을 들으면은 네. 듣는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야 합니다. 탄기국 깃발 아래 모여야 합니다. 예. 예. 모여가지고 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응? 태극기 집회를 열고 네. 그 힘으로 예. 다음 19대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네.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요. 역대 대통령들이 좋은 게 좋다고 네. 좋은 게 아니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은요. 예. 분명히 예. 참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네. 암울했어요. 이 10년 사이에 그동안에 지하에 숨어서 암락하던 북한에 난파된 간첩, 예. 그리고 이들부터 포섭된 자들, 또 북한하고 관계는 연관은 안 돼 있지만은 김일성의 주장이 맞다고 부정하는 세력. 저는 이걸 연북 세력,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종북 세력에 의해서 이 종북 세력들이 제도권에 다 돌아버렸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죠. 그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위원회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 인민위원회죠. 다. 각 분야의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다가 종북 세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자치를 하고 예. 교육 자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또 다 돌아버렸어요. 선거를 해서 돌아버렸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와서는 공직까지 개방직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예. 말은 좋습니다. 말은 정말 좋습니다. 네네.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국제 감각이 네. 없다. 시대 감각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네. 집어넣는데 거의 누가 들어갔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 이념적 검증도 없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넣었죠. 예. 그리고 심각한 것은 네.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지킨 건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어쨌든 경제를 잘 번영시켜가지고 네. 국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좋은 나라다. 예.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나라다. 또 민주화되면서 자유와 인권이 훨씬 보장된 나라다. 네. 그러면서 반공교육을 시켰잖아요. 예. 반공교육을 시키고 간첩을 잡아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축으로 체제를 지켰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다 무너졌죠. 특히 북한 반공교육은 안 시킨 지가 오래되죠. 김대중 대통령 때요. 예. 국방 그 대학원 산하에 정신전략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없애버리면서 군에도 네. 반공교육을 안 시켜버립니다. 네. 안 시켜버렸고 그걸 유일하게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죠. 예. 예. 연수원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장군님. 아니지. 강연? 제가 사단장 나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연대장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는 항상 가면 장병들 의식 조사를 합니다. 예. 의식 조사를. 예. 5가지를 물어봅니다. 아. 이 대한민국 체제 경쟁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 체제로 통일하는 데 필요한 5대 통일 남북안. 예. 이걸 내가 사단장 때 맞는 거 아닙니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설문을 받아보니까 예. 기존 장병들한테는 안 받았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는 아이들 예. 새로운. 신병 교육대 가가지고 걔들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네. 첫째 물은 것이 정통성을 물었어요. 예.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왔고 또 이어갈 나라가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모르겠느냐 했더니 예. 60% 아이들이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안 가르치게 애들 정통성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30%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답을 하고 예. 10%는 북한한테. 의식이 있는 40% 중에서 네. 30%는 그래도 대한민국, 10%는 북한, 나머지 60%는 모르겠다. 네. 두 번째, 통일관을 물었어요. 통일관. 남북 체제 대결에서 어떤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로 해야 한다.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해야 된다. 네. 남북 서로 체제 인전은 연방제로 해야 한다 했더니 네. 놀랍게도 60% 아이들이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 30%, 북한 체제 10%. 그리고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냐 했더니 동족이냐 적이냐 했더니 90% 아이들이 동족이라는 거예요. 10%가 적이라고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미관을 물었죠. 우리하고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우리에게서 누구냐? 예. 우리의 우방이고 동맹국이다. 예. 우리의 적이다 했더니 예. 70% 아이들이 우리 적이라고 답을 하고 네. 30% 동맹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방관 예. 맞아. 이 군복을 입고 군에 온 걸 자랑스레 생각하느냐 전쟁 남은 족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예. 모르겠느냐 도망가겠느냐 하니까 예. 놀랍게도 15% 아이들이 도망가겠다는 거야. 군인인데도. 예. 들어오는 아이들이지. 들어오는 아이들. 장병들이라고 그래요. 예. 장정들. 사단장 2년 끝나고 육군 훈련소장 하면서 1년간 15만 명을 양산해. 예. 매기를 들어서 예. 역시 똑같은 현상이야. 그래서 내가 이 5대 통일 남북안을 네. 대한민국 가치관하고 네. 북한 김일성이 사상하고 네. 이 대비한 이 자료를 내가 직접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사단장 할 때 가르치고 훈련소장 가서는 예. 이거를 시험을 쳤어요. 예. 시험을 치게 해서 90점 이상 안 받으면 술을 안 시켜버렸어. 예. 사격은 좀 잘못해서 술을 시키는데 네. 그랬더니 훈련장 곳곳에 가면 애들이 그걸 꺼내놓고 틈만 나면 그걸 읽고 있더라고. 예. 이게 소문이나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 취재를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놀랬죠. 예. 왜? 그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누가 합니까 그걸? 아무도 안 하는데 예.
이상한 허통한 장군이라는 놈이 그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사령관 가가지고도 예. 사령부 인쇄기를 돌려가 책자를 만들었어요. 아 근데 기무사령관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도. 그러니까 희한하죠. 예, 내가 그거 재밌네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예, 다음에 이야기. 어쨌든 기무사령관 가서도 내가 그 인쇄기를 돌려가 책을 발간해서 왜? 그 당시 장관 총장들한테 이야기하면 알았다 그러놓고 안 하는 거예요. 예, 미라풀이네. 계속. 그 정권에서 못하게 하지 안 합니다. 아,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네. 아예 알아서 기는 거예요. 시계 군대 말로. 알아서 긴다 이거야. 저는 사단장 때도 당당히 그걸 했고 예. 훈련소장 때도 당당히 했고 기무사령관 가서는 이 부대가 안 하니까 예. 얘야 우리 부대장들한테 네. 내가 명령을 내려서 부대장들이 직접 피지원 부대 가서 교육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하러 가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대장한테 지휘보고를 봐요. 대령 그 예. 이상은 내가 직접 지휘를 받고 예, 예. 아침에 출근해서 딱 하루에 3명한테 그걸 지휘보고 받고 일과를 했어요. 예, 예. 밑에 중령위원은 참모장이 받게 해서 예. 내가 사령관 끝나고 노는 그날까지 내가 딱 지휘보고를 받으면서 예, 예. 교육을 시켰으니까 네. 희망이 있더라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까? 있지. 왜냐면은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예. 사단장 훈련소장 하면서 예. 수로 때 조사를 해보면은 예. 90% 아이들이 예. 돌아오는 거예요. 아, 90% 아이들이 예. 예. 그리고 정원 참모를 보내고 부지관들 관계원들 보내가지고 정신교육을 하게 하고 네. 수료식 때는 내가 직접 네. 1시간을 정신교육을 시키고 질문 답하고 수료식을 했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싹 선언을 받아보니까 예. 90% 아이들이 대한민국 안보관을 돌아오는 거예요. 네. 한 10%는 안 돌아와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걔들은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고 북한 김일성이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10%가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 볼셰키비 혁명 때도 0.3%가 있어요. 그럼 우리 무섭네. 무섭지. 잠자는 99%가 눈 뜨고 싸우는 1%를 못 이겨. 볼셰비기 30배다. 그러니까 중국 모택동이도 예. 모택동에도 혁명할 때 뭐가 있었어 처음에 상해 다락방에서 말이죠 동지 5명이 앉아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 공사나 저 신념의 체제 싸움에서 말이죠. 예. 잠자는 99%가 투쟁하는 1%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10%가 투쟁 세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잃었고 네. 지금은 우리 국민의 절반이 연방제 통일하자는 세력이 된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 보세요. 예. 나는 특정인으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문재인 후보를 보시라고. 예. 지난번 대선 때 예. 문재인 후보가 거의 우리 국민의 유권자의 48% 그래요. 지지받았잖아요. 절반 거의 다. 예. 그런데 그분은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못한 게 천추 한이 된다는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더라고. 예. 그리고 김대중 묘소에 가가지고 당선됐고 대권 주자로 야권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루지 못한 연방위 통일을 제가 기어이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데도 그 당시에 그리 투표가 나왔고 네. 이번에도 보세요. 예. 촛불 집회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집권하고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예. 극단적인 표현가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좀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고 다음 정권은 미루라고 합니다. 아주 점잖은 말이지만 완전히 입이 해방구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대통령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 네. 그리고 금강산 개성공단 다 재개한다. 뭐 그야 뭐 나도 통일 정책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분은 공공연히 이야기한 분이에요. 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100만 표가 차이 안 났고 지금 대선 주자 1위로 공고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여론조사가 뭐 정확하다. 이거요. 우리 국민 의식 자체가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어쨌든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이 보수 우익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건국 과정에서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거든. 싸우고 지킨 이분들이 살아있고 월남전에 간 참전용들이 살아있고
또 그 당시는 반공교육을 시켜서 이념 사상에 무장돼 있었 이때는 예. 다수였단 말이야 보수 우익이. 예.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이제 6.25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예. 월남 세대들도 벌써 70대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소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국민소득 잘 사는 나라 2만 불 잘 사는 나라 만든다고 열심히 일만 했지 예. 자식들이나 주위에 그런 교육을 하질 않았대요. 그렇죠. 당연히 북한보다 우위니까 우리가 이길 줄 알았지. 아,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 우리는 교육계 예. 정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 아이들을 전부 김일성 사상을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네. 국가보안법 연좌제에 의해서 예. 건국 과정에서 네. 6.25 전쟁에서 김일성의 편에 선 당사들과 예. 그 자식들까지 연좌제에 묶고 국가보안법 연좌제에 묶어가지고 예. 예. 제도권에 진입 못하게 예. 막았잖아요. 맞았죠. 6.25 때 뭐 인민군에 밥이라도 한 그릇 해준 그 기록이 사람들은 있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그 있으면은 공무원도 못 해먹었고 예. 군에 부사관도 못 했어요. 예, 저 그 관대한 조치인데 일종의 그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관대한 조치입니까? 우리가 연좌제를 폐지해 주면은.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각종 규제를 폐지하면서 연좌제를 폐지해 버렸죠. 예, 예. 근데 그거 참 그러면서 이 당사자 그 후손들이 한속에 살았던 그 후손들이 예. 사법고시 행정고시 쳐가지고 제도권에 다 들어온 겁니다. 예. 그거 그러니까 공직 이런 데는 그래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예. 안 됐어요.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육사도 와서 사관학교도 왔어요. 그렇죠. 막 파고드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민주화 되면서 네. 김대중, 김영삼 50년 동안 그 대통령 만들게 따라다닌 세력들이 예.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대통령 되면서 네. 제도권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문화예술계하고 예. 언론계, 종교계, 학계 예. 예. 이런 데는 예. 연좌제 대상이 아니니까 예. 그 한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다 포진하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네. 이제 관계까지 다 네. 이런 종북화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종북화 돼버린 거예요. 네. 장모님 그러면 이제 그 참 민노총 민예총 산하가 이제 다 문화계하고 노동계를 통해서 이제 그 사회를 지배하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직 사회에서 너무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는 뭐 그런 오랜 세월이 있었고 어떤 형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계속 반복돼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공직 사회부터 내가 얘기하면은 네. 지금 이게 국민들만 이게 외국 국민들만 태극기 들고 나와서 싸우는데 예, 예.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예. 공권력이 분명히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야 네. 당사자니까 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방에 앉아 계시더라도 네.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교안 국무총리는 네. 자기가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예. 적어도 예. JTBC 손석희가 네. 최초에 폭로한 JTBC의 최순실 거라고 말하는 태블릿 PC가 예. 이게 가짜고 조작된 게 거의 100% 드러나고 있어요. 예. 나오면 그걸 갖다 또 처분을 해지. 특검은 특검대로 자기들 예. 한다 하더라도 예. 아니 우리 공권력을 동원해서 네. 그 진실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을 시켜가지고 네네.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촛불 집회 한번 보십시오. 촛불 예. 집회. 예. 저 촛불 집회는 분명히 그 당시 북한으로부터 수차례 난수 방송이 예, 38년 만에 재개된 난수 방송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 성격을 좀 설명. 쥐령 내린 거예요. 예예. 그리고 그 동원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얘기 나옵니다. 예예. 그러면은 그 주모자가 누군지 예. 정말 북한하고 연결돼서 지령 받고 움직이는 건지 예예. 그 자금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예. 이적성 여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네. 처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전부 그냥 공직은 다
특검하고 국회 탄핵 정부 이 쳐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렇죠. 이게 이 말이죠. 그냥 정권 여야 정권 싸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야. 예. 그래서 공무는 정치 중립지켜야 된대. 전에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다 그래서 저거 스스로 국정감사장에서. 또 여기서 뭐 해보려고 나서면요. 예. 과거에 간첩 자발로 나서면은 그 사람 인권 탄압죄로 옷 뺏긴 것처럼 예. 이 전국에서 뭐 해보려 나서려면은 이제 언론 공격 받고 네. 쫓겨날 거 우려하니까 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공권력 가지고 예. 어떻게 앞으로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 애국 국민 태극기를 들고는 애국 국민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글을 쓴 것이 뭡니까? 이제 믿을 곳은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 하나 여러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국민을 조직해야 되는데.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여부는 예. 우리가 최대한 정당성과 위법성을 갖다가 알리면서 투쟁을 하되 예.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네. 다음 대통령을 예.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런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그 신념만 가지면 뭐합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면서 그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도 가지고 또 추진하다 보면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떤 결함이 있으면 말이죠.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잡아 또 조질 테니까 흠이 없고 큰 흠이 없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추진을 가진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보수 우익 정당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지금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왔는데 저분이 고민이 그럴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이 어디 가서 내가 몸을 담아야 되나 그릇이 없어져 버린 거야. 새누리당이 저 쪼개나면서 그리고 저 썩은 정당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는요 대통령 돼봤자 소신껏 계획도 못합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태극기를 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고 거기에 아까 말한 그런 외국 인사를 골라서 뭐 며칠 있으면은 며칠 골라가 자체 경선을 시키든 저 사람이다 해가 단일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기존의 저 썩은 정치 세력 때 외국 국민 세력으로 대결을 붙여서 하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19대 대통령을 확고한 외국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 이거 못하면요 대한민국이 좀 빨리 망하느냐 늦게 망하느냐 요거만 남았다. 난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장시간에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또 전화위복인 사건은 이 미국이나 특히 일본 언론에서 이제 그 우리하고 같은 한자 문화니까 적화통일 위기라는 이렇게 있죠. 신문 제목이 막 나옵니다. 그러죠. 예,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건 참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몰랐잖아요. 이렇게 심한 줄 몰랐죠. 몰랐죠. 저만 알고 있어요. 저만.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 경고하는 책을 썼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하더라고. 뭐 때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이제 정보판을 내려고 오늘 책을 수정하다가 이리 왔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문제는 드러났다 이게.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오로지 잘 사는 대한민국만 만들면은 되는 줄 알았던 국민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종북 세력의 실체가 정확히 나왔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 사장님 말씀한 것처럼 전화위복의 기회다. 전화위복. 근데 문제는 정말 국민후보 추대위원회를 거국적으로 결성할 수 있느냐. 또 거기에 정말 깨끗하면서도 신념 있는 외국 인사를 갖다 추대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셔서 좀 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성장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